안녕하세요. 인천학개론 수업을 맡은 포르테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이죠. 저번에 그 오리엔테이션은 또 한번 했었지만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 첫 번째 수업이니까 뭐 무겁게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재미있어하고 나도 즐거울 그런 편한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첫 번째 주제에 가볍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습니까? 네, 대건고등학교. 대건고등학교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흥미가 있는 시의성기에 가보자 해서 최근에 열렸던 대회에서 뛰었던 두 선수를 이야기해 보려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AFC에서 그 아시안컵 U17 아시안컵이 있었어요. 그 대회에 대건고 선수 중에서 두 명이 차출이 되어서 뛰었었는데요. 그 두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선수는 알아야죠. 인천 팬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우리 미래인데 우리 미래를 우리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우선 그러면은 이번에 차출된 두 선수의 이름부터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선수가 이제 황지성 선수고, 두 번째 선수가 이재환 선수예요. 이렇게 두 선수가 이번에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고, 또 이 두 선수가 나이대는 얼마냐? 2006년생. 2006년생. 즉 올해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2학년 중에서도 특히 이 두 명, 황지성과 이재환이 대회에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 대회 대표팀 전반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결승까지 진출했고 아쉽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준우승이라는 성적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거예요. 이 선수의 경기력도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다.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를 했고,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지 향후 인천에겐 어떤 힘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황지성 선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성 선수가 한 키가 176 정도 되는 그런 선수고요. 이 선수의 포지션은 레프트백입니다. 근데 레프트백 말고도 윙어로도 뛸 수 있어요. 실제로 대건고등학교에서 윙어로 나온 적도 있고 아예 반대발로 오른쪽에 배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대건고에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레프트백으로 김경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김경우라는 선수도 기량이 좋은 편이고, 또 황지성과는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공존시키기 위해서 황지성을 위쪽으로 기용을 한 적도 있었고, 반대로 황지성이 풀백인데 김경우가 윙어인 경기도 있었어요. 뭐 왼발잡이 자체가 흔하지 않고 왼발잡이 왼쪽 풀백이 더욱 흔하지 않은데, 뭐 이 선수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건고의 선수풀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어디 출신이냐면 진건초를 졸업한 다음에 간 데가 바로 광성중학교랑 대건고예요. 즉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는 인천 뉴스를 밟아왔다. 성골은 아니어도 진골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뭐 황지성 선수가 이제 광성중학교, 대건고등학교 와가지고 왼쪽 풀백으로서 아니 윙어로서 열심히 뛰고 했는데, 이번 대표팀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쳤느냐 하면은 6경기가 있잖아요. 조별이 3경기고 8강, 4강 결승까지 총 6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 3경기에 나왔습니다. 뭐 조별 예선 2차전 때 아프가니스탄전에 선발로 출전했었고요. 그리고 8강전, 4강전 태국 이란 만났을 때도 선발로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의 대회에서의 입지가 완벽한 주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건 있어요. 그 전북유스 서정혁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랑 포진 경쟁을 펼쳤고, 사실 서정혁 같은 경우는 오른발잡이였고 황지성은 왼발잡이 정말 풀백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나온 경기에서의 평가는 좋았어요. 뭐 대건고에서도 경기를 보고 또 이제 청대 경기도 봤잖아요.
황지성 하면 떠오르는 장점 중에 하나가 킥입니다. 왼발 킥력이 좋아요. 이 왼발 궤적이 살짝 그 풋볼 메이저 해보셨나? FM에 보면은 그 채찍 같은 크로스라고 있어요. 높은 크로스, 낮은 크로스, 채찍 같은 크로스 그런 게 있는데 이 선수의 크로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궤적이 묘하게 쓱 하면서 컵을 주면서 휘어지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걸리면은 못 맞거든 공격수가. 그래가지고 이 킥이 굉장한 무기인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스타일이 끝까지 밀고 올라간 스타일이 아니에요. 엔드라인까지 밀고 올라간 스타일은 아니고 이 선수는 조금 더 아래에서 조율, 빌드업, 조율과 빌드업을 더 많이 합니다. 뭐 아까 김경우 선수 얘기를 했잖아요. 대건고에서 보면 김경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 좋고 다이렉트하게 휙휙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선수예요. 그런데 황지성은 그렇게 위아래로 막 움직이면서 다이렉트하게 타격을 주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거. 후방에서 쫙 전방 주시하고 선수가 어디에 적재적소 있는지 보고 그럼 조율을 해주고 빌드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장점이 패스를 잘해요. 이 선수가 패스 감각이 있습니다. 웬만한 미드필더만큼 좋은 편이고 뭐 상황에 따라서 아예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에서 전개를 같이 해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 킥력을 살려가지고 반대발로 뛰면은 접고 들어와서 중거리 날릴 때도 있고 뭐 약간 데드볼 키커로 나올 때도 있고 이래저래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지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컸고 결승전에 황지성이 선발로 안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뭐 황지성을 쓰는 게 낫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아무래도 저희가 레프트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1군 팀에는 왼발잡이 정발 풀백은 강윤구 선수밖에 없습니다. 뭐 최우진 선수는 뭐 윙어랑 윙백을 오가니까 아직까지 정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지금 뭐 김경우, 황지성 이런 유망주들이 잘 성장을 해준다면은 뭐 인천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이제 황지성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도 봐야겠죠. 다음으로 준비한 선수는 이재환이에요. 이재환. 이 선수는 광성중 때부터 되게 유명했던 선수죠. 스트라이커. 근데 키가 190이야. 또 원래 고향이 창원이에요. 창원에서 처음 축구를 배웠어요. 창원에서 이제 인천 12세 이하 팀에 합류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광성, 대건 U12 팀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성골 뉴스로 봐야죠. 저희 인천 유스 중에서 이렇게 타지에서 있다가 넘어와서 이렇게 루트 다 밟은 선수가 있어요. 천성훈 선수가 제일 대표적이죠. 뭐 김보석 같은 경우에도 뭐 부천인가 그쪽에 있다가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재환 역시도 어릴 때 스카우트 돼서 인천 성골 뉴스로 자라온 그런 공격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6경기 중에 4경기 나왔습니다. 조별 예선 3경기 다 출전을 했는데 3차전에만 이제 선발로 출전을 했고 나머지 경기 교체를 소화했고요. 이제 8강전에도 한번 출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주전으로 나온 선수는 그 포항 유스에 있는 선수죠. 그 김명준. 이 선수가 주전 공격수로 나서고 이재환은 주로 조커로서 나왔는데 사실 출전하는 시간이 짧았고 나올 때 약간 경기가 루즈해지는 그런 시간대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활약을 펼치기 어려운 면도 있긴 있었어요. 뭐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보장받긴 했다. 아우 나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냐. 에휴 알아볼 수 있으면 됐지. 불만 가지지 마세요. 교수한테 불만 가지면 니그들 F학점이야 F학점. 뭐 어쨌든 이 피지컬이 돋보인다. 키가 너무 커요. 그 키에 걸맞게 뭐 제공권도 가지고 있는 편이고 뭐 힘으로 버텨내고 연계해준 플레이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거에 덧붙여가지고 또 하나 좋은 게 있는데 바로 기술은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이제 이재환 선수는 그 키에도 불구하고 드리블 스킬이 좋아가지고 상대를 헤집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도 대건고에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타고난 스펙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사실 슈팅의 경우에는 제대로 걸린 파워가 세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쏠아가지고 탁 킥을 날리면은 세죠. 다만 이 선수는 아직까지 여물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피지컬은 좋긴 한데 아직 그 운동력이 완전히 올라온 건 아니라서 그 힘을 더 확실하게 쓰는 그걸 배워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약간 패스 플레이에 이 정확도를 좀 보완을 해야 한다. 플레이가 전반적으로 뭐 헤딩도 그렇고 뭐 패스, 슈팅 살짝씩 그 안 맞는 게 있어요. 팀 동료들과 그 0점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질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재환이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 이 선수를 보면 생각나는 선배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호재예요. 대건고에 이호재 선수가 있었고 또 이제 천성훈이랑 두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호재는 피지컬로 축구를 하는 타입, 천성훈은 보다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입, 그런 느낌이었죠. 이재환은 굳이 따지고 보자면 기술이 있긴 있지만은 이호재에 좀 더 가까워요. 천성훈처럼 모든 경기장 영향을 펼치는 그런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호재 같은 케이스도 사실 고2 때까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2 말미부터 몸이 올라와서 고3 때 확 폭발을 했는데, 이재환 선수가 지금으로서 참고를 해야 될 선수 역시도 전 이호재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호재도 몸을 끌어올리고 이 더 큰 무대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팍 터진 건데, 이재환이 지금까지는 사실 대건고에서는 득점이 많이 터진 편은 아니에요. 여기에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이 할 일들을 하면서 있다 보면은 이호재처럼 어느 순간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 나 몸이 진짜 좋아졌다, 컨디션 좋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환 선수는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면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황지성과 이재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두 선수 외에도 대건고 06세대가 다들 잘해요. 06세대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인상적입니다. 링어 황신현이라는 선수가 되게 유명한데, 이 선수 청대에 가본 적이 있고요. 이 선수 이제 스피드, 돌파력, 상대를 상대한 능력,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출중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스스로 해결한 능력이 있는 선수가 크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황신현은 크랙으로서의 기질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선수고요. 황신현 말고도 손태훈 선수라고 있어요. 06년생 중에. 손태훈 선수는 이제 중원에서 밸런스 잘 잡아주는 그런 미드필더고, 또 이제 성임찬이라는 레프트 윙어 있는데, 이 성임찬 선수도 활발하게 휘저어줄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들 외에도 오재원 선수라고 키 190대에 달한 센터백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떠오르는데, 06세대가 전반적으로 다들 잘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요. 이 선수를 필두로 다들 이제 포텐 터뜨려가지고 인천 성인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맛보기 형식으로 찍은 1강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필기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쩌려 그러니? 나중에 이제 시험 보면은 이제 또 통곡하고, 또 이제 교수님 왜 그래요 하고, 또 이제 성적 정정 기간에 나한테 매일 오지게 보내고, 벌써부터 앞날이 훤하다. 앞으로 뉴스 얘기 말고 다른 것도 할 거고 한데, 인천학개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거 배우면 여러분 인천 찐팬 될 수 있다 라는 모토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강의로 듣고 싶은 주제 있으면은 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추천 받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포르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